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중단할 때까지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 중국산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합법 비자,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도 더 까다롭고 엄격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계획보다 3년 빠른 62세에 가장 많이 은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보장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미국의 조사나 출산율은 10.4%로 약 37%를 기록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불법 이민과 펜타닐 마약 유입을 중단할 때까지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25%, 중국산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해 경제적 지각 변동이 일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교육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무역이 대폭 축소되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 급등을 초래하며 일자리까지 감소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의 3대 교육국들을 향해 불법 이민과 펜타닐 마약과 연계한 관세 도박 카드를 빼들어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Tariff. I am a tariff man. To me,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is tariff. Build your plant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don't have any tariffs.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는 미국 교육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수입 1조 5천억 달러, 수출 1조 달러 이상의 멤버드 교역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제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취임 첫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이들 국가들이 불법 이민과 펜타닐 마약 미국 유입을 중단시킬 때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취임 첫날부터 현행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은 펜타닐 마약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동안 마약 유통범들은 사형으로 다스리겠다고 공언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10%의 관세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에 앞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펜타닐 관세 10%를 추가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4,523억 달러, 캐나다로부터 4,39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바 있어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의 경제적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교육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의 수출입이 트럼프 임기 첫 해부터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조 달러 이상의 물품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수밖에 없어 미국의 물가가 요동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저가로 공급되온 상당수 품목들의 공급 부족이 심해져 공급 대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대 교육국들과 수출입을 해온 미국 회사들이 교육과 수익, 급감으로 일자리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과 펜타닐 마약 유입을 일거에 해결하고도 교육 급감, 물가급 등 일자리 감축, 전반적인 불경기를 막을 수 있을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제 도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에는 불법 이민을 봉쇄하고 합법 비자,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도 더 까다롭고 엄격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보충 서류 요구 등으로 지연 사태, 적체가 악화되고 막판의 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각률이 한층 높아져 발급 건수가 줄어들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불법 이민이 봉쇄되는 것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좁은 문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미국서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외국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겠다고 공언해 큰 기대를 모았으나 주로 공산당에서 보내고 있는 중국 유학생 문제가 불거지자 즉각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What I want to do and what I will do is you graduate from a college, I think you should get automatically as part of your diploma a green card. 이 때문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스템 전공자를 중심으로 외국 인재들에 대해서는 합법 비자와 영주권 문화를 더 좁게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고 중국 견제로 인도와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 출신들을 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강경 트럼프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차장 내정자는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은 심플하다며 국경을 봉쇄해 오가는 외국인들을 대폭 줄이고 미국 안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속아내 추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mmigration issue is extremely simple. Seal the border, deport all the illegals. Seal the border, no illegals in, everyone here goes out. That's very straightforward. 이는 트럼프 2기에서는 합법 비자와 영주권 발급, 시민권 귀화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심사해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해에 외국 유학생 100만 명 이상에게 F1 J 비자,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에게 H1B 등 취업 비자, 이민 희망자 100만 명에게 그린카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기각률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이 똑같이 8%를 기록하고 있으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RFE로 불리는 보충 서류 요구가 빈번해져 수개월씩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 USCIS 직원들이 RFE를 남발하면 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적재 서류가 악화되고 기각률도 높아지며 한 해 쿼터를 다 쓰지 못할 정도로 그린카드 발급이 눈에 띄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과 교환연수생 비자, 취업 비자 심사와 발급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합법 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했으나 임기 말 팬데믹이 몰아치면서 반감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1기 때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이민 행정력만으로 강력히 통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기각률이 2018년 24%, 2019년에는 21%까지 치솟아 통상적인 2%보다 10배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영주권 기각률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12%로 근년 8%보다 높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832만 건, 취업이민에서는 180만 건이나 적재돼 있어 그중 한 해에 승인되는 비율은 각 8%에 그치고 있는데 트럼프 2기에서는 한층 더 좁은 문,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획보다 3년 빠른 62세에 가장 많이 은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반은 체력 한계나 건강 문제로, 다른 절반은 해고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 은퇴로 나타났으며 소셜연금을 조기 신청하면서 30%나 깎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민들의 은퇴와 노후 생활이 생각보다 더 악화되고 불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은퇴 연령은 62세로 통상적인 은퇴 연령 65세보다 3년이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일찍 은퇴하는 미국민들의 절반은 체력의 한계를 느꼈거나 본인의 건강 문제로 자진해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로부터 해고됐거나 회사 전체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찍 그만뒀다고 토로했습니다. 62세에 일찍 일을 그만둔 미국민들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연금을 62세나 63세에 조기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세에 신청해야 연금액의 100%를 탈 수 있는데 62세에 조기 신청하면 30%나 삭감되고 있습니다. 62세나 63세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면 $100 받을 연금액이 $70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 배우자 연금은 주 신청자의 절반인 $50에서 $35로 더 깎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조기 은퇴하는 미국민들은 한 해에 수백만 명씩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을 조기 신청해 30%나 깎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10명 중에 6명이나 퇴직 후 주된 수입원이 사회보장연금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직장 은퇴저축인 401k나 개인 은퇴저축인 IRA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3년이나 빠른 62세에 은퇴하는 조기 퇴직자들 가운데 특수분야 능력자들이나 기술자,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찍이 남은 수십 년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여유가 있어 유리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층에서는 늦으면 늦을수록 일자리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민들은 다수가 자신들이 90세까지는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노후 생활 건강관리와 함께 재정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은퇴 후 20에서 30년간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롱텀 케어가 필요해지면 극심한 곤경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위고비와 오젬픽 등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보장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규정이 통과되면 비만을 질병으로 간주해 약물 치료로 인정하게 되는 건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확대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만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따라 웨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인기 있는 체중 감량 약물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체중 감량을 돕는 주간주사제를 많은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안을 비만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라며 약물을 구매할 여력이 없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미국인과 의사들이 비용 걱정 없이 더 건강한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메디케어는 체중 감량 제품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 때문에 약물 지원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통과되면 비만을 질병으로 간주해 약물 치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신체 질량 지수 BMI 30 이상으로 정의되는 비만 환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 약 350만 명과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400만 명이 추가적으로 약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단순히 체중 감량뿐 아니라 이형 당뇨병 예방과 심혈관 질환 위험 20%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확대됐으며 미국 식품의약국은 웨고비와 젯바운드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주간주사제를 비만 치료에 승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약물을 복용하면 체중의 15%에서 25%까지 감량할 수 있는데 이 약물은 사람들이 먹을 때 장과 뇌 사이에 포만감을 전달하여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모방합니다. WKTV 뉴스 류령화입니다. 미국 내 조산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조사나 출산율은 10.4%로 약 37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연속으로 미국은 조사나 출산율이 높아 건강상태보고서에서 D+ 등급을 받았습니다. 흑인,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여성은 조사나 출산, 유아 사망률 및 산모 사망률이 다른 계층보다 높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임신 37주 이전의 조사나 출산율은 10.4%였습니다. 10명의 아기 중 1명, 즉 약 37만 건의 출산이 조산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전국의 조산율은 지난 3년간 안정을 유지했지만 2022년에 비해 24개 주에서 조산율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칸소주, 인디애나주, 아이오와주가 포함됩니다. 히스패닉계의 조산율은 10.1%였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및 태평양 섬주민은 12.4%, 흑인은 14.7%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22년 유아 사망률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1000명 출산당 사망률은 5.6명에 달했으며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애리조나 1000명당 6.2명, 플로리다 1000명당 6명, 뉴멕시코 1000명당 5.9명 등 히스패닉계 주민이 많은 주에서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산모 및 유아건강 관리자인 야디라 타발레스는 공공정책 조치가 이러한 문제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산사 면허는 산모가 병원 방문이 힘들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처에 산부인과 병원이나 조산원이 없는 지역의 이동식 진료소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혈압급 등인 전산증과 같은 합병증도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처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CDC에 따르면 히스패닉 여성의 임신 전 당뇨병 발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1.2배 더 높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유색인종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문제는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기저 건강 문제인데 이는 조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타발레스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은 임신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여성과 아이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가족과 모든 임산부는 임신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